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앞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공부했죠. 이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교재 보면은 255쪽이 되죠. 255쪽. 255쪽이요. 이제 재배학이 나오죠. 재배학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회 쪽으로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갖다 보면은 이 재배 쪽에가 한 170문제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원회작물에가 230문제, 도합해서 약 한 400문제 정도가 되죠. 400문제면은 주당 우리가 한 100문제 정도씩 풀어야 되죠.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니까요. 먼저 257쪽 보면 이제 재배학이 나오죠. 이제 재배학에서 우리가 보면 문제 한번 1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오죠. 작물의 특징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야생의 온형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는 식물이다. 두 번째 볼까요? 목적으로 하는 특정 부분만을 발달시킨 주로 보면 무슨 식물? 기형이라고 해서 기형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필요로 한 부위를 갖다 뭐 됐다?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필요한 부위를 갖다요.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하면서도 별을 갖다 우리가 봐보고 기형이라는 뜻에서요. 별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별은 이 야생종과 재배종이요. 우리가 재배하는 야생종들은 이삭 하나가 나달에 보통 몇 개 정도 달린가 하면은 한 이삭에 나달들이 30개에서 한 50개 정도 달려요. 30개에서 50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종들은 몇 개 정도 달린가? 100개가 넘게요. 100개가 넘게 이제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야생종은 주로 보면 뭐 해야 된다? 하나에 제대로 균형이 딱 잡힌 것이거든. 뿌리, 줄기, 잎들이 균형이 잡힌 것이고, 재배종들은 우리가 육종한 것들은 어디 쪽을 갖다 주로 이용한다? 이삭, 나달들을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나달들을 갖다 이제 많이 달리게 하거든. 그래서 균형상으로 뭐 해야 된다? 하나의 이제 기형이어서 기형이 아니라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나오죠? 배추 한번 봐봐요. 배추를 갖다 우리가 보면 배추요. 배추를 보면은 야생 배추들이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종한 배추들을 갖다 보면은 배추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는 작다? 뿌리는 적고 잎만 크잖아요. 근데 재배종들은 뿌리하고 잎하고 서로 균형을 갖다 갖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기형이란 말은 기형이어서 기형이 아니라 서로 균형이 맞지 않다 해서 뭐 해야 된다? 기형이라는 것을 갖다 보시면서요. 그 다음 불량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생존 경쟁력이 낮은 편이 되죠. 그 다음에 인간은 의식주에 필요한 경제성이 높은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서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번에서 야생 온형음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는 식물을 갖다 사용하지 않아 우리가 어디 쪽으로 하죠? 우리가 기형식물을 갖다 만들죠. 필요로 하는 부위를 갖다 못한다? 발달시킨다는 것을 갖다 보면서요. 방금 보면은 나달이 맺는 것들은 이삭을 갖다 키울 것이고 나달들을 많이 열리게. 그 다음에 잎줄기 배추들은 어디죠? 이쪽을 갖다가 키운다는 것을 갖다 잎을 갖다요. 그 다음에 뿌리를 갖다 이용하는 것은 뿌리 쪽을 갖다 키워서 서로 뭐이 맞지 않는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해서 뭐라 한다? 기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형하면은 우리가 이상한 것을 갖다 된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기형이라 하는데 이 육종에서 기형이라는 것은 필요로 한 부위를 갖다 발달시켰다 해서 기형이라 한다는 것을 갖다 보시면서요. 봐볼까요? 재배식물은 야생식물 특성 중 목종하는 특정 부분만을 갖다 발달시켜 나오죠. 그 부분을 갖다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보면 배는 어디 쪽으로? 이삭 쪽으로. 잎줄기 채소들은 열매를 갖다는 것은 이삭 쪽이죠. 식용작물 쪽이세요. 그 다음에 잎줄기 채소들은
잎을 갖다 뿌리쳐서들은 뿌리 쪽을 갖다가 키운다는 것을 갖다 보시면서요. 그다음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작물은 일반적 분류법의 근거가 나오죠. 여기세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작물의 일반적 분류 방법. 작물들을 갖다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형태냐, 용도냐, 생육 특성이냐, 경제성이냐.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이 분류할 때 뭐에 따라서 용도, 쓰임새에 따라서 쓰임새요. 쓰임새에 따라서 식용이냐, 그 다음에 공예냐, 사료냐, 녹비냐 이들을 갖다요.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한 건 이제 식용작물은 뭐고, 공예작물은 뭐고, 사료작물은 뭐고, 녹비작물은 이제 이들 또 보시면서요. 그 다음 다음 중 공예작물이 아닌 것에서 나오죠. 공예작물이 아닌 것. 이제 참깨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목화가 나올 것이고, 팥이 나올 것이고, 인삼이 나오죠. 여기에서 뭐 나오죠? 참깨 같은 경우는 무슨 작물에 해당되죠? 기름 짜는 작물에 해당되죠. 기름 짜는 유료작물. 그 다음에 가서 목화는 어디 쪽으로? 섬유작물이 되죠. 그 다음에 팥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된다? 먹는 식용작물. 여기서 식용작물은 식용이 우리가요. 식용작물들은 작물에서 보면 이제 미고기 나올 것이고, 맹류가 나올 것이고, 잡곡들이 나오죠. 잡곡. 그 다음에 두류 뭐 나오죠? 서류가 나오죠. 이들을 합해서는 우리가 하곡류요. 하곡류를 할 것이고, 두류라고 서류요. 미곡에서는 벼. 그 다음 맹류에서는 보리, 밀, 호밀, 기리들이요. 잡곡에서는 옥수수, 수수, 조, 기장, 메밀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두류 등은 콩계통, 서류는 고구마와 감자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들 우리가 무슨 작물? 먹는 작물이라서 식용 작물을 한다겠죠. 여기서 팥은 어디에 해당된다? 식용 쪽에 해당된다는 것을 갖다 보시면서요. 그 다음 분류상 구황작물이 아닌 것에 나오죠. 구황작물. 구황작물이라는 것은 흉년이 들을 때, 이 구황작물들은 우리가 언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죠. 몇 년도? 68년 이쪽 저쪽으로 해서 가뭄들을 갖다가 68년도요. 이 무렵에 가뭄이 한 5년 동안 이어졌죠. 이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은 뭐 해야 되죠? 벼가 되잖아요. 벼를 갖다 주식으로 하는데 벼가 이제 쌀이 되죠. 쌀을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하는데 원액을 갖다 하지 못하거든. 물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들어간 작물들을 갖다요.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로 저울로 갖다 심는다든지,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디 쪽이다? 식용 작물에서 우리가 보면은 벼라든지 맹류 쪽 빼고 주로 보면은 잡곡이라든지 잡곡들이요. 그 다음에 두류라든지 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쪽으로 해당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는 잡곡에 해당될 것이고, 고구마는 어디에 해당된다? 서류요. 그럼 서류 하면은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잡곡 하면은 옥수수도 있고 수수도 있고 조도 있고 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 이들이요. 분류 단계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용도에 따른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나온가요? 보시고요. 그래서 용도에 따른 본 특용 작물을 분류에 서가지 않는 것에 나오죠. 이제 특용 작물 하면은 어디 쪽으로? 이제 공예 쪽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죠. 전분을 갖다 우리가 뭘 한다? 녹말을 할 것이고요. 녹말, 전분. 유료 나오죠. 유료는 뭐 해야 된다? 하나의 기름 짜는 작물을 갖다 유료 작물이요. 참기름, 들기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 작물 나오죠. 설탕 작물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복은 뭐 해야 된다? 이들은 포복. 자라는 뭐 해야 된다? 모양에 따라서. 자란 모양에 따라서 포복이 있고 포복이 있고 뭐 있다? 포복은 덩굴성들. 그 다음에 뭐 나오죠? 포복 직립.
직립은 그대로. 대부분 우리가 재배한 식물들이 식용작물에서 보면은 식용작물로요. 미공, 맹류, 잡곡, 두루, 서류에서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배들은 주로 다 직립이죠. 맹류들도 보리, 밀도 직립이 될 것이고, 잡곡에서 보면은 옥수수, 수수, 그들은 어디 쪽에 해당된다? 직립이잖아요. 이제 두리에서도 콩이 나오잖아요. 콩은 대두, 큰 콩들은 직립이지만은, 이제 강낭콩도, 강낭콩, 강낭콩 두 종류가 있어요. 직립도 있고, 덩쿨성도 있을 것이고, 이들 같다요. 서류에서 보면은 고구마는 덩쿨이고, 감자는 직립적으로 가잖아요. 이들 갖다 영어 뜻만 이들을 영어로 하면 못해요. 여기 보면서 이제 감만 잡혀지면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식량작물을 이제 한번 그대로 갖다 보시고. 그래서 작곡에서 보면 작곡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작곡이란다 했죠. 그들 같아요. 이제 길이는 어디에 해당되죠? 길이는 길이라든지 호밀들은 어디 쪽에 해당된다? 맹류 쪽이요. 그다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들은 이제 문제감으로 괜찮아요.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이 아닌 것들 나오죠. 우리나라 농업 특징이 아닌 것. 축산 비중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뭐다 낮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주곡 농업이 되죠, 주로.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지력이 낮은 편. 지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지력이라는가 하면 땅의 힘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하죠? 이들을 지력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기상재해가 작은 편. 걸려와서 보면은 기상재해가 뭐이죠? 큰 편이 아니라 작은 편이잖아요. 이제 걸려와서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재해 쪽으로 해서 뭐 나오죠? 가뭄이나 뭐 나오죠?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폭우로 인해서 많이 입잖아요. 이들 같다. 근데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이 좀 이제 고쳐져야 돼. 이들은 우리가 몇 년도다 나이 드신 분들은 68년도 이쪽저쪽 하냈죠. 이때는 농사를 갖다가 몇 년 동안 거의 한 5년 동안이 4, 5년 동안이 가뭄이 한해로 인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래와서는 어디 쪽이다? 댐이잖아. 호남 쪽에서 이제 댐들을 갖다 해가지고 가뭄이란 것을 갖다 이제 모르잖아요. 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책 내용들은 이제 바뀌어져야 돼. 이들을 갖다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제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가장 작은 토양 입자들이 나오죠. 토양 입자. 토양 입자에서 보면은 이제 자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래 나오고, 미사 나오고, 점토가 나오죠. 여기서는 자갈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자갈이라 하죠? 자갈. 책에서 보면 얼마나 나오죠? 자갈은 2mm 이상. 그럼 2mm면은 이게 여기에서 농업하고 궐재하고 이제 궐재라는 것은 건축하는데 공사장에서 주로 쓰는 것을 같은 이제 궐재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궐재로는 자갈 나오고 모래 나오고 모래에서도 굵은 모래, 가는 모래로 해서 이제 예지잖아요. 궐재들은 같다. 근데 농업에서는 어디서부터 하는가요? 얘들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봐볼까요? 여기서 농업에서는 0.2mm부터 이제 이상부터서는 어디에 해당된다? 자갈에 해당된다는 것이요. 자갈이요.
2mm 이상 못해서는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이제 뭐 나오죠? 모래 나오고 그러죠? 점토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가장 약한 건 나오죠. 수분을 갖다가 이 수분들은 우리가 보면은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물들을 갖다 간직하는 것이 어디서 간직하는가 하면은 토양에서 이들을 갖다 간직하게 되죠. 그래서 토성으로 보면은 사토 나오고 서양토 나오고 양토 나오고 식양토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유효 수분을 간직한 힘이 가장 큰 것은 누가 되죠? 식양토가 되죠. 이렇게 식양토하고 이어버리면 안 되죠. 식양토보다 더 간직한 힘이 큰 것이 어디 쪽이 된다? 식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토성들 우리가 볼까요? 사토, 양토 뭐 나오죠? 식토가 나오잖아요. 사토하고 양토하고 중간이 이들이 서양토가 될 것이고 서양토요. 이들이 식양토가 되죠. 식양토 이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이들은 모래토양, 이들은 이제 잠토 쪽에 해당되죠. 작물이 자란 쪽에는 어디 쪽이다? 이쪽에서 작물들이 잘 자라죠. 그러면 여기서 서양토에서 양토 쪽에는 주로 무슨 작물? 밭작물들. 주로 밭작물들이 여기서 잘 자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쪽? 식양토에서 식토 쪽에는 무슨 작물? 논작물들이 잘 자라죠. 논작물들이. 논에서요. 이제 배들이. 이들은 밭작물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효수분을 갖다 가장 많이 간직한 것들은 이제 보시면서요. 그 다음, 토성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닌 것에 나온가요? 토성은 뭐에 따라서? 모래, 미사, 점토 함량에 따라서요. 그 다음 점토 함량이 가장 많은 식토로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려 하지 않아요. 뜻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우리가 봐볼까요? 점토 강물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에 나오죠. 이제 얘들은 문제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요. 비늘 모양의 여러 층으로 이제 되어 있을 것이고, 점토 강물은 기산형 강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주로 양전기를 갖다 띄고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2차 강물이라 할 것이고, 이 점토 강물들은 무슨 이온을 갖다 띄고 있는가 하면은 음이온을 갖다 띄고 있어요. 점토 강물들이요. 음이온을 갖다요. 강물들이. 무슨 이온? 음이온을 갖다가. 음이온을 갖다요. 음이온을 갖다 쭉 띄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소질 비료를 갖다 보면 질소질 비료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암몬한테 질소가 나올 것이고 질소한테 질소가 있어요. 비료에 있어요. 암몬한테 질소, 질소한테 질소. 그러면은 이 토양 자체가 무슨 이온이다? 음이온이요. 그럼 음이온이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 좋아한다? 양이온들을 갖다 잘 흡착해. 이 양이온들을 갖다요. 그러니까 이 양이온을 갖다 흡착 능력이 클수록 무슨 토양? 좋은 토양이에요. 얘들이 클수록이요. 그럼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들은 서로 우리가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어렸을 때 무슨 놀이? 자석놀이 해봤잖아요. 같은 걷기는 뭐한다? 이뤄내버렸잖아요. 얘들을 갖다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에서는 주로 보면은 어떤 비료, 질소질 비료에서 우리가 이 아모니타 질소를 갖다 주로 이용한 이유거든. 토양들이 이들을 갖다 간직한 힘이요. 그 다음, 토양 통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아닌 건 나온 거예요. 토양 통기. 배수를 좋게 한다. 신경을 한다. 긴매기를 한다. 가습한 땅에는 이랑을 높이지 않고 재배한다. 이랑을. 가습한 토양에서는 여기서도 영어 뜻이요.
요것도. 골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뭐 해야 된다? 2량이 되잖아요. 골, 2량. 가사반 토양에서는 2량을 갖다가 뭐 돼야 된다? 높여야 되잖아요. 2량 갖다. 얘들은 골이요. 골 2.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금 여기 또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야 하면서요. 이 자체가 무조건 여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볼까요? 골에다 재배한 것, 골에다 재배한 작물들은 어떤 것이 있고 2량에다 재배한 작물들은 어떤 것인가? 이들 갖다요. 골 2량. 이들 갖다 보면서요. 우리가 식용 작물로 해서 식용작물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나오죠? 미국, 맹류, 잡곡, 두류, 서류가 나오잖아요. 이들이요. 이들 이제 학용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서류 봐요. 서류. 서류 하면은 고구마, 감자가 서류잖아요. 그러면 이 고구마, 감자들은 골에다 심는가, 2량에다 심는가? 어디에다 심는다 주로? 서류요. 서류 하면 뭐 해야 되죠? 고구마와 감자를 갖다 우리가 뭘 한다? 서류라 했잖아요. 주로 어디에다 심는다? 이들을 갖다 2량에다가 주로 심거든. 두루 갖다 우리가 뭘 한다? 2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골에다 심는 것은 주로 뭐이다요? 맹류 쪽에서 우리가 주로 보면은 보리, 밀, 호밀. 근데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주로 농민들이 그렇게 심잖아요. 그 다음에 두루는 어디다 심는가? 두루는 농민들 마음이. 그러니까 골로 내 가지고 심을 때는 이거 넓게 이제 하면은 어디 쪽에 2량 쪽이잖아요. 이들 갖다가. 그러니까 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어디만큼은 서류만큼은 어디 쪽에다 제대로 2량 쪽에다 심어야만이 보이죠? 푹신푹신한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발달되기가 덩이 줄기들이요. 발달되기가 유리하잖아요. 뭐 고구마는 덩이 뿌리가 될 것이고 감자는 뭐 해야 된다? 덩이 줄기가 되고 그래요. 이들 갖다 보시면서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다지 많이는 출제 빈도가 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들을 갖다 지금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돼요. 여기서 보면은 뭐에다 통지를 줄 방법이 아닌쪽으로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가스반 땅에서는 2량을 갖다 높이지 않고 재배한다. 2량을 갖다 못한다. 좀 높인 것이 2량 하면은 이들이 2량이잖아요. 습한 곳에는 높이 했을 때 습해를 갖다 방지가 되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다음 중 토양 수분을 나타내는 이제 단위들이 나온 거예요. pH 나올 것이고, PF도 나온 거예요. pH는 뭐 해야 된다? 산성이냐 중성이냐 나타낼 때요. 보시고. 그 다음 15번 문제 볼까요? 토양의 최대 용수량을 보일 때 뭐 나오죠? PF값 나온 거요. 포텐셜에서요. 얘들은 최대 용수량은 더 이상 못한 상태다 흡수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PF값이 포화 상태를 갖다 제로가 된 상태를 갖다 우리가 뭘 한다? PF값을 0이라 하죠. 그 다음 16번 문제 볼까요? 온해 작물이 잘 자라는 적합한 토양 3상 나오죠. 그럼 여기서 온해 작물, 온해 작물이 나오든 무슨 작물? 우리 작물을 재배할 때 크게 보면은 논작물이 나오고 뭐 나오죠? 논작물이 나오고 밭작물이 나오잖아요. 밭작물. 논작물은 어떤 상태로 해서? 함수 상태로 해서 주로 재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밭작물들은 어떻게 되죠? 보통 수분 함량이 몇 프로 정도?
수분 함량이 바짝물들은 수분 함량이 약 70% 이쪽으로 가잖아요. 수분 함량, 토양의 수분 함량이 70에서 60에서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50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토양의 수분이 어디 쪽으로 가뭄 쪽으로 오잖아요. 가뭄 쪽으로요. 그다음에 어디 쪽으로 80, 90 쪽으로 가버리면은 뭐 해야 된다? 습해가 오잖아요. 습해가요. 습해라는 것은 뭐고 어디다 가뭄 쪽으로 가는 것은 무언가요? 수분 함량이. 이게 작물이 자라기 좋은 상태는 60에서 약 한 70, 70 상태 이쪽 저쪽으로 된 상태에서가 밭작물이 자라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논작물들은 주로 보면은 담수잖아요. 여기서도 또 우리가 봐요. 벼들은 논에서 주로 이제 벼가 되잖아요. 벼들은 무슨 피해가 없다? 습해 피해라는 것이 없거든. 습해 피해가. 근데 밭작물들은 무슨 피해가 있죠? 습해 피해가 있잖아요. 습해가요. 습해라는 것은 누가 호흡을 하지 못한다?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입은 피해를 갖다 습해라거든요. 근데 논작물들은 물속에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습해 피해가 없거든요. 왜 그러는가? 잘 내셨구만. 뭐래요? 통기조직이요. 빨대로 해서 숨 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봐요. 빨대를 갖다 우리 입으로 딱 해서 밖에다 내놓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거 숨 쉬면 된다 했잖아요. 그들이 누가 잘 때 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은 연근을 갖다 보라 했잖아요. 연근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갖다 보면 이렇게 보면 뻥뻥 뚫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입하고요. 이들을 갖다 연근들은 갖다. 벼도 우리가 학대에서 보면은 뿌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대 생각나죠? 이론 하면서 이들을 갖다 이제 보시면서요. 그다음 나머지들 한번 이제 쭉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 지금 앞에 문제들은 이제 더 기본적인 이제 문제들이란 것을 갖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한 장 넘겨서 보시면은 뭐 나오죠? 이제 작물이 흡수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105도씨로 가열하여도 분리시킬 수 없는 수분 나오죠. 이들 갖다가. 여기서도 이제 수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수분을 갖다가. 자, 수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제일 먼저 지하수 나오죠. 지하수가 하나에 뭐 해야 된다? 근본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중력수가 나오죠. 중력수 자유수요. 그 다음 뭐 나오죠? 모호간수가 나오죠. 모호간수. 그 다음 이제 흡수수가 나오죠. 모호간수, 흡수수요.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이제 결합수가 나오죠. 결합수요. 이제 지하수, 그 다음 중력수, 주로 이제 작물들이 이용한 수분은 어떤 수분을 주로 이용한다 했죠? 모호간수를 갖다 이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흡수수로 해서 결합수 같은 경우는 작물이 이용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제 결합수 같은 건 아예. 흡수수는 표면에 붙는 거. 입자예요. 모호간수라는 것은 작은 입자들이 이제 모여서요. 그 틈바구니 있는 수분을 갖다 뭐라 한다? 모호간수 그랬잖아요. 감을 갖다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의 공급원이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이제 지하수부터 해서 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지하수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작물, 모호간수, 또 모호간수하고 또 뭘 한다? 모호간수, 모세, 간수, 작은 간을 따라서 올라온다는 것을 갖다가 이들을 갖다요. 얘들 또 이론하면서 또 실험도 해보라고 그랬죠.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야외 나가면 어디 나가면은 야외 나가면은 뭐 한다 했죠. 돗자리를 비닐을 딱 깔아놓으면은 올 때 되면은 촉촉하니 물들
비닐들은 뭐에다 불투성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물을 갖다 재배하시면서 이게 텃밭 하면서도 뭐 해준 것이 유리하다? 멀칭을 해준 것이 좋아요. 그러면 무슨 피해를 갖다가 가뭄 피해를 갖다 어느 정도 해가리가 되거든. 근데 멀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심게 되면은 가뭄 피해를 갖다가 주로 더 많이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칭함으로써 이점이 몇 가지, 두 가지 이점 크게 보면요. 잡초도 방지해주고 수분도 어느 정도 공급보다는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시켜주고 하면서요.